저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이런 통증의 한 80% 정도는 신발 선택에 상당히 그럼 그 센서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도 그렇지만 장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좋은 장비를 쓰겠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위험한 신발. 슬리본이라고 하죠, 일명. 가벼움을 선택하면서 안정성을 포기한 신발입니다. 안정성이요? 이 신발 뒤축을 한번 봐주세요. 구두를 신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런데 구두를 신어야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스니커즈 같은 구두가 있고 구두 같은 스니커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의 통증은 의사가, 마음의 걱정은 변호사가.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입니다. 원장님, 제가 사실 쇼핑몰에서 신발을 좀 사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혹시 원장님이 오늘 무료로 의학 자문 해주실 수 있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수납을 좀 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50대, 60대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신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집에 실내 외에는 항상 신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이런 통증의 한 80% 정도는 신발 선택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80%나요? 꽤 높은 수치네요. 저희는 이제 30, 40대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좀 신발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3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이제 근감소증, sarcopenia라고 하죠. 여기에 좀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좀 어려운데요. 정확히 뭘까요? 관절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조인트 포지션 센스라고 하죠. 관절이 어디 있다. 그리고 내 몸의 내 신체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항상 평지를 걷진 않잖아요. 실내처럼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가면 밑에 자갈이나 돌멩이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이 관절 감각이 딱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0.1초 만에 조금 삐끗하더라도 바로 자세를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확실히 낙상,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는 고령이 될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센서가 고장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센서가 더 무뎌지고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되게 많은 걸 동시에 인지하는 센서였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그 센서의 정보 획득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럼 그 센서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도 그렇지만 장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좋은 장비를 쓰겠죠. 좋은 장비를 쓰는 것이 이 신발에 해당됩니다. 젊을 때는 유행하는 신발, 예쁜 신발 신는 거 중요하고 근육도 많고 그 감각도 되게 예민하게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글리 슈즈라고 하죠. 두꺼운 신발 이래도 다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50대 이상이 되면서 조금 빠르면 40대부터도 신경 쓰면 좋은 우리 신발 고르는 요령, 팁 이런 걸 얘기 드릴 거거든요.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쇼핑 리스트에 담은 장바구니 보면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 장바구니를 한번 보면서 잔소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없겠지만. 싫어요. 첫 번째 후보를 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맥스 쿠션이 운동화인데요. 밑창 두께를 보세요. 거의 타이어 수준이죠? 네. 후기를 보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네. 의학적으로 어때요? 혼내는 플래그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위험한 신발. 무릎 관절에 되게 적입니다. 이렇게 밑창이 두껍고 쿠션이 있는데요. 거기 바로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위험해요. 첫 번째는 감각 차단. 아까 뭐라고 했죠? 발바닥에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 이 센서가 막혀버려요. 너무 지면과의 거리가 멀어요. 그 사이에 모든 게 다 차단돼 버리겠죠. 그렇게 정보가 안 들어오면 우리 뇌는 막 불안해요. 아까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했는데 실제 구름 위를 우리가 걷는 거랑 뭐 비슷하게 상상을 해보면 물침대 위를 걷는다.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불안해요. 동시수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어 컨트랙션. 동시수축이요? 네. 근육을 동시에 쓴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걸을 때 보행 분석하고 표면 근전도 같은 거를 근육에 어디에 힘이 들어오고 어디에 힘이 빠지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발을 디딜 때 보행의 단계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 근육이 힘을 주고 다를 때는 그 근육에 힘이 빠져줘야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뇌가 불안하니까 동시에 수축해버리면 힘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겠죠.
있겠죠? 정작 힘이 빠져야 되는 데는 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관절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 힘들어서. 관절에 충격도 더 많이 가겠죠. 충격을 흡수해서 피로도를 낮추라고 신발을 산 건데 오히려 충격이 2배, 3배 더 강해지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비효율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오히려 피로를 사는 격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뭘까요? 두 번째는 불안정성입니다. 밑창 부분 거기가 푹신푹신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두껍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발목이 지면 위에 서 있을 때는 딱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떨리니까 그러면 이게 우블링이라는 현상을 발생시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뇌에서 이 흔들림 좌표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야 좀 더 안정적이 될까? 저렇게 수정해야 안정적이 될까?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결국 이렇게 흔들릴 때 많은 관절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서 무릎 연골의 마모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듭니다. 와, 구름 위를 걷는단 말이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구름 위처럼 불안하다라는 말로 이제 들리네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상의 신발 고를 때 하나의 팁, 연성 소재, 쿠션 폼이 아니라 그쪽 부분을 눌러봤을 때 쿡 들어가는 말랑말랑한 형태의 신발이 아니라 밑창을 눌렀을 때 바로 튕겨 나오는 적당한 반발력이 있는 신발을 사는 게 좋습니다. 단단한 소재를 골라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제가 심기 일전에서 골랐거든요. 네. 이거 원장님도 예전에 신으셨던 슈즈이기도 합니다. 슬리본이라고 하죠, 일명. 한때 그냥 거의 뭐 저의 교복 같은 신발이었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가볍고 말랑말랑하고요. 바닥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밀착감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아주 나이스할 것 같은데요. 가벼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이 신발은 이제 안정성을 포기한 신발입니다. 아? 안정성이요? 이때 미처 몰랐죠. 이 신발 뒤축을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어떤 구조물도 없고 좀 흐물흐물하네요. 말랑말랑하고. 이 신발 신어봐서 알겠지만 뒤축을 만져보면 되게 흐물흐물한 그냥 천이에요. 편할 수는 있겠죠. 편하게 신고 벗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포기한 신발이 되는 겁니다. 신발 뒤축에 되게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요. 신발 뒤축을 만져보시면 딱딱한지 아닌지를 만져봐야 됩니다. 이게 힐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뼈대예요. 뒤축을 딱 잡아주는 우리 뒤쪽에 있는 뼈를 보면 이게 종골이라고 하거든요. 칼카네오스라고 하는 뼈인데 이 뼈를 단단히 잡아주는 형태의 신발이 중요하거든요. 보행할 때 바닥을 딱 디디는 첫 보행기, 입각기의 첫 단계, 그거를 이니셜 컨택이라고 합니다. 이때 종골, 그 뼈가 처음으로 땅에 딱 착지하게 됩니다. 이때 힐 카운터, 발목이 뒤쪽을 잡아주는 게 없으면 발은 과회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오버프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 내측의 아치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발목을 접질렀는데 며칠 뒤에 허리가 아파요. 혹은 저는 무릎을 다쳤는데 골반이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다 운동 사슬, 카이네틱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한쪽에 영향이 있으면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체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들에 영향을 주게 돼요. 과회내가 일어나서 발목에 안쪽으로 이렇게 눌려지면 무릎, 고관절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안으로 무너지면서 무릎에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발목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종골, 그 위에는 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거골과 종골 사이, 거기를 거골화 관절이라고 합니다. 거골화 관절이 무너지면 정강이 뼈가 돌아가게 돼요. 정강이 뼈가 돌아가면 무릎 내측도 돌아가고 고관절까지. 와, 정말 나비효 같네요. 발목 하나 무너졌는데 무릎까지 비틀린다니 너무 무서운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별 이벤트가 없었는데 넘어지지도 않았고 무리하게 걸은 것도 없고 근데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최근에 혹시 신발 바꾸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여름이라서 쪼리를 좀 신고 다녔습니다 라던가 비가 오는 장마철에 크록스를 좀 오래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발의 영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그리고 40대에서부터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신발이 뒤쪽이 힐 카운터, 단단한 심지 부분에 뼈대 부분이 단단한지 봐야 됩니다. 이번에 원장님 사실 제 고백 타임인데요. 원장님 키가 크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귀엽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귀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을 때 이렇게 너무 굽이 낮은 운동화일 때는 살짝 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껴요. 키높이 깔짱. 진짜 리얼하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신발을 신는다가 아니라 탑승한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좀 잔소리했던 게 뒷굽이 너무 높게 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하이힐은 신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잔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높으면 발에서 일어나야 될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인 윈들라스 메커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해요. 그거랑 슬개 대퇴,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우리가 발목만 생각하지만 발 건강, 무릎 건강 다 망치게 됩니다.
됩니다. 용어가 좀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일단 먼저 슬개 대퇴 관절의 손상이 어떻게 또 빨리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게요. 뒤꿈치 쪽에 굽이 3cm 정도만 높아져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발이 좀 긴장한 느낌은 항상 들어요. 스키 점프 보셨죠? 네. 스키 점프 선수들 경사로에 스키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꿈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돼 있죠. 그 선수들이 어떻게 서 있죠? 바로 잡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스키 점프 하시는 분들 보면 허벅지 근육이 엄청 발달돼 있죠. 점점 뒷굽을 높일수록 앞으로 넘어지려는 이 벡터가 발생하는데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무릎을 슬그머니 구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걸으면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슬개골이 대퇴골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높게 굽을 하고 걷게 되면은 슬개골이 대퇴골에 미친 압력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해요. 3배나요? 맷돌 갈리듯이 완전 갈리겠는데요? 그러면 윈드라스 아까 설명하신 개념은 뭔가요? 윈들러스 메커니즘은 이게 참 잘 만들었다. 우리 발의 구조가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발이 계속 딱딱한 형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추진력을 얻을 때는 발은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견고한 구조에서 지면에서 반발력을 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 윈들러스 메커니즘이에요. 걸을 때, 서 있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평평하게 돼 있겠죠. 지면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발이 이렇게 저렇게 자유도가 좀 높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해서 앞으로 확 나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발에 있는 여러 개의 뼈 사이를 딱 압착시켜주는, 쉽게 말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단단하게. 그 원리가 윈들러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라는 끈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런데 앞에 엄지발가락이 평평할 때는 이 끈이 느슨합니다. 근데 엄지발가락이 발을 뗄 때 엄지발가락이 굽혀지잖아요. 엄지발가락이 구부려지면 이 족저근막을 당겨와요. 그러면 우리 평평했던 발이 아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앞쪽 발 부분과 뒤쪽 발 부분의 거리가 단축이 돼요. 단단하게 당겨주면 우리 발은 부드러운 상태에서 리지드, 좀 단단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면을 치고 나가는 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깔창을 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엄지발가락이 자연스럽게 조금 굽혀진 상태가 됩니다. 앞쪽은 이렇게 되는데 뒷굽만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윈들러스 메커니즘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수축이 돼야 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수축이 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족저근막을 슬그머니 조금 늘려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느슨해지지 못하고 이 부분에 긴장이 계속 높아져서 족저근막도 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분들도 구두에 굽이 있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두를 신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신어야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스니커즈 같은 구두가 있고 구두 같은 스니커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두 같은 스니커즈를 신어야 돼요. 둘의 차이가 뭐죠? 약간 말장난 같은데? 스니커즈 같은 구두는 겉모습은 되게 캐주얼해요. 근데 실제로는 구두거든요. 밑창이 우리 EVA 폼이나 부드러운 형태의 신발이 아닌 거거든요. 딱딱하고 밑창에서 고유 감각도 잘 느껴지지 않고 앞쪽에 밑창이 부드럽게 구부려지지도 않고 구두 같은 스니커즈는 실제로 구두에 탈을 하고 있는 스니커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밑창도 그렇고 러닝화처럼 EVA 폼이나 쿠션으로 되어 있는 신발을 말합니다. 겉모습은 되게 점잖은 구두예요. 포멀한 룩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는 정장 밑에 구두에 탈을 쓴 스니커즈를 신으면 되겠죠. 실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락포트 아디다스랑 협업한 것도 있어요. 스니커즈거든요. 마치 구두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딱 신어보면 착화감이 그냥 운동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운동화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운동화를 신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부터 깔창을 빼고 구두 같은 스니커즈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고르러 갔는데 이거 윈드라스 메커니즘 되는 신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순 그럼 없잖아요. 나가라고 하시겠죠. 뭔 소리예요? 이럴 거잖아요. 이걸 쉽게 고르는 방법 있을까요? 신발을 고를 때는 되게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 그걸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힐 카운터 압박 검사라고 합니다. 힐 카운터 스퀴즈 테스트,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자, 요 신발 보시면 이게 제가 정말 자주 신는 신던 신발이죠. 거죠. 네. 사용감이 있습니다. 때도 탔고 일단 첫 번째 힐 카운터 압박 검사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꾹꾹 눌러보면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더럽지 않습니다. 딱딱해요. 그죠? 쉽게 눌리지 않아요. 슬립온 신발과 다르죠. 네. 그건 그냥 천이라서 쑥 흐물흐물. 눌렸잖아요. 네. 이렇게 꽉꽉 눌리는 거. 이게 손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검사죠. 이렇게 힐 카운터가 있는지 이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비틀림 검사예요. 톨저 리지디티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신발을 한번 빨래 짜듯이 비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축과 앞축을 잡고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세요.
이게 흐물흐물해서 그냥 확 돌아가는 신발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돌아갔을 때 안 돌아가잖아요. 구두 만들 때 보면 발바닥에 넣는 강한 딱딱한 구조물을 쉔크라고 하거든요. 이 운동화에도 쉔크들이 다 있어요. 쉔크가 없는 신발을 신으면 흐물흐물해서 족저근막이 손상되기 쉬워요. 족저근막염이 잘 오겠죠. 탱크 이걸 부분이 어디예요? 발 가운데에 있어요. 구두 같은 경우는 쉔크가 이 가운데 있고요.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쉔크가 있습니다. 이 쉔크 부분이 딱딱하게 톨저널 리지디티 테스트니까 우리가 이제 신발 비틀링 검사를 할 때 이걸 잘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굴곡 검사를 해볼 거예요. 우리 보통 신발 사러 가면 뭐 그냥 앞에만 눌러보고 뒤에 손가락 넣어보고 이러고 사잖아요. 앞코를 누르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이게 신발 앞부분 3분의 1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앞코 3분의 1 부분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발 가운데가 이렇게 확 꺾여버리는 그런 거는 잘못된 신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였죠? 맥스 쿠셔닝 신발. 무조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꼭 체크해 볼 때 맥스 쿠셔닝 뒷굽이 연성 조직이 아니라 눌렀을 때 튀어나오는 반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신발을 사야 된다. 두 번째가 경량화. 힐 카운터에 이 무게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이걸 빼버린 거죠. 근데 이건 절대로 빼면 안 되는 신발의 구조물인데 이 힐 카운터가 없어서 흐물흐물한 뒤축이 되는 신발. 이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깔창과 하이힐 뒷굽이 높은 거예요. 윈들라스 메커니즘.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발은 점점 더 건강을 해치게 되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기억하시면, 그리고 아까 전에 좋은 신발 고르는 요령 3가지 팁까지 이렇게 3가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제 장바구니는 다시 비워졌지만 뭐 새로 골라야겠네요. 그죠? 네. 특히 50대 분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5, 60대 분들이. 침대는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는 신발이 과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이 브랜드들의 연구와 역사를 보면 다 과학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신발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사용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젊을 때야 예쁜 거 신고 해서 패션이 중요했지만 50대 이상은 신발은 더 이상 패션이라기보다 건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오늘이 건강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내일이 행복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아프지 말고 안녕. 안녕.